주던 말던 임차료는 무조건 내야 돼요. 내가 일단 가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게가 요만큼인데 만약에 한 개를 내가 받아준다. 아니면 빵개가 된다. 이런 것들 상관없이 우리 회사의 임차료는 이만큼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줘도 이만큼, 받아줘도 이만큼이라면 얘네들이 뭔 차이냐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날부터 관련 원가고 어쩌고 비관련 원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들이 다 어차피 뒤에 가서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좀 해주지 않으시면 뒤에 가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벌, 뭐 곰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좀 특별 주문을 할 때 얘네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것들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좀 읽어볼게요. 3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된 대안을 제외하고 선택되지 않은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그 의료반 과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학원비 써야 되고 뭐 책을 아직 안 사신 분들이 계셨다면 책값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써야 되니까 만약에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학원 다니지 말자라고 선택했다면 학원비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내가 학원을 다니자라는 선택 때문에 책을 사고 학원비를 써야 됐다고 했다면 학원비나 책값 이런 것들은 대안 간에 지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걔는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돈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뭐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더 아까운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미쳐버리겠잖아. 지금 이 날씨 좋은 덥긴 하지만 이 날씨 좋은 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재미도 없는 것들을 듣고 있으려니까 돌아버리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의사결정을 안 했다면 이 시간을 어디 다른 데다 투입해서 더 좋은 일에 더 재미있는 일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아까워 죽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행도 가고 싶고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술도 먹고 싶고요. 뭐 대낮부터 좀 그렇지만 술도 먹고 싶고요. 어디 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 결국선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아까운 거.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이 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기회비용은 다시 한번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야 내가 이거 시간을 그렇게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거 못하잖아. 이게 너무나 아까웠다면 이 자리에 못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커버리면 의사결정할 때도 당연히 뭔가 다른 의사결정으로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35페이지에 가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비관련 원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의사결정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까 전에 봤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매몰 원가는 키워드가 뭐예요? 과거에 이미 발생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학원비를 써볼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저께 돈을 얼마 썼었는데 이런 것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과거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학원을 다니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든 다니지 말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든 내가 지금까지 뭔가 돈을 쓴 것들이 있다면 그 과거니까 이건 안 바뀌는 거니까 결국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차이가 없는 거니까 비관련 원가가 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죠? 수험시장에 있다 보면 매몰 원가 때문에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잖아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한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그동안 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 바닥에 계속 붙어있는다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그 매몰 원가를 의사결정에다 자꾸 넣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매몰 원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그렇죠. 인형 뽑기를 합니다. 인형 뽑기를 하는데 돈을 넣었어요. 1,000원짜리 돈을 한 3개 넣었어요. 다 못 뽑았어. 그럼 이제 한 3개 넣어서 못 뽑았으면 이제 그냥 그만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3,000원이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우니까 또 1,000원짜리 또 들어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3,000원은 다 뭐예요? 다 매몰 원가인데 매몰 원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3만 원 써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게 다 매몰 원가인 거라고. 그럼 매몰 원가 우리는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고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어디서 배웠었나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거? 옛날에 그 결합원가 계산에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추가 가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뭐는 고려하지 말자고요. 결합원가 썼던 거 이런 거 고려하지 말자며. 그 결합원가 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메모원가니까. 자, 미안해요. 자, 그냥 나중에 봅시다. 자, 우리 가로 4번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까지 봤고요. 5번에서 자산성에 따른 분류 아까 봤습니다. 6번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7번은 좀 봅시다. 3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7번에 보시면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우리 원가관리회계를 배우면서 통제라는 말을 보면 이 말 뭘로 읽자고요? 이거는 성과평가야. 성과평가. 성과평가. 통제라는 말은 그냥 성과평가랑 연결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좀 편할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완전히 서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라는 건 아닌데 둘이 사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옛날에 한번 드렸던 설명인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제 거